이런 형태의 트라이폴드 구조로 된 자전거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언뜻 보면 그냥 작게 접히는 자전거구나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 안에는 자전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뻐서 타는 게 아닙니다. 보관할 때는 부피를 극한으로 줄이면서 펼치면 기대 이상의 주행 밸런스를 보여주는 이 기막힌 구조. 왜 까다로운 라이더들이 결국 이 3단 폴딩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끼치는 구조적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시로 보여드릴 모델은 26년형 티티카카 큐브 X10입니다. 정통 트라이폴드 크로몰리 프레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알맹이는 완전히 고사양으로 채워넣은 모델입니다. 핵심은 구동계와 제동 장치입니다. 이제는 트라이폴드에서도 10단 기어가 대세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조적 한계 때문에 4단에서 6단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와 할로우텍 일체형 크랭크 그리고 외장 비비 구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실드 베어링 휠셋이 적용되어 구름성이 좋아졌다는 점은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사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접히는 기능을 넘어 이제 트라이폴드는 순환만 편한 자전거가 아니라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투어링까지 커버하는 만능 자전거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트라이폴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고민도 깊어지실 겁니다. 여기서 티티카카 큐브 X10만이 가진 확실한 차별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핸들바입니다. 보통 트라이폴드는 원조 규격을 따르다 보니 핸들 폭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큐브는 620mm의 넓은 핸들바를 채택했습니다. 핸들 폭이 넓어지면 조향이 훨씬 안정적이고 액세서리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미니벨로 특유의 민감한 핸들링이 불안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장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일반적인 트라이폴드들은 프레임 구조상 물통 케이지 하나 달 곳이 마땅치가 않아 불편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큐브는 핸들 포스트에 하나 그리고 포크 양쪽에 각각 하나씩 총 3개의 케이지 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통 케이지는 물론이고 가방이나 각종 액세서리를 취향껏 장착할 수 있는데 트라이폴드 장르에서 이 정도의 마운트 홀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건 활용도 면에서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세 번째는 폴드비 드레일러입니다. 디자인만 보면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전 성능은 압도적입니다. 저도 수많은 기체를 타봤지만 겉모습만 신경 쓴 변속기들보다 텐션 유지력이나 변속의 정확도 그리고 내구성 면에서 이 제품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고단 기어 상태에서 접었을 때 앞바퀴가 돌면 스포크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간 기어 정도로만 변속해서 접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라 실사용에서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큐브의 리어렉은 단순히 접기 위해 달아놓은 경량렉과는 다릅니다. 상판이 넓고 구조 자체가 워낙 튼튼해서 보조 바퀴 역할은 물론 실제 짐을 싣는 용도로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근 웬만한 트라이폴드 신제품들이 100만원을 가볍게 넘기는 추세인데 이 모델은 89만원대로 책정되었습니다. 10단 구동계와 유압식 브레이크 구성을 생각하면 가성비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리어렉, 머드가드, 페달이 모두 기본 포함이고 무게는 12kg대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거칠애보다는 실제 주행의 질과 기계적인 신뢰성에 더 비중을 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색상은 정말 잘 뽑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버 계열을 좋아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실버가 아니라 톤 다운된 크롬 실버 느낌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자, 이제 트라이폴드라는 형식이 가진 근본적인 구조적 강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라이폴드는 단순히 작게 접히는 자전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구조는 기계적으로 굉장히 영리하고 튼튼한 설계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접이 방식의 프레임은 약하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접이식 자전거는 프레임 정중앙을 뚝 잘라 경첩을 답니다. 하필 라이더의 하중과 페달링의 힘이 가장 크게 걸리는 지점에 연결 부위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반접이 구조의 대표적인 다운 브랜드의 제품들은 델텍 케이블을 추가로 보강해서 출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트라이폴드는 설계의 관점이 다릅니다. 힘이 집중되는 프레임 중앙부를 자르는 대신 뒷바퀴 축을 스윙 방식으로 접고 메인 경첩은 앞쪽 헤드튜브 인근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큰 힘을 받는 프레임의 허리 부분을 하나의 일체형 파이프로 유지한 겁니다. 물론 접이식이라는 한계상 완전히 논폴딩 차체와 비교할 순 없겠지만 힘의 분산 구조를 바꿈으로써 기존 경첩 방식의 구조적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실제 주행 시 느껴지는 묵직한 반응성과 안정적인 직진성은 바로 이 끊기지 않은 중앙 차체 중심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견고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장점인 정숙함으로 이어집니다. 접이식 자전거 유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요? 바로 찌걱거리는 잡소음입니다. 보통 프레임 중앙을 접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경첩에 유격이 생기기 쉽고 그 미세한 틈이 소음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트라이폴드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구조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우선 핸들 포스트 높낮이 조절 부위에서 소음이 잦은 레버형이 아니라 단단한 일체형 핸들 포스트를 적용해 조향부에 잡소음이 없습니다. 프레임 경첩 역시 일반적인 원터치 방식이 아니라 레버를 돌려 직접 압착하는 스크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매번 조일 때마다 프레임을 타이트하게 당겨서 고정해주니 유격을 훨씬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기체를 타보며 느낀 점이지만 트라이폴드는 시간이 지나도 유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접이식은 원래 소리가 좀 난다는 편견은 이 트라이폴드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폴딩 시에 나타나는 정사각형의 비밀입니다. 트라이폴드 구조의 가장 시각적인 쾌감은 바로 정사각형 폴딩입니다. 일반 폴딩 자전거는 접어도 길쭉한 형태가 남지만 트라이폴드는 뒷바퀴를 안으로 밀어넣고 한 번 더 꺾어 완벽한 사각형 덩어리를 만듭니다. 단순히 부피가 작은 게 아니라 책상 밑이나 지하철 좌석 사이 같은 죽은 공간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과연 앞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폴딩 구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원조 브롬톤이 정립한 이 설계가 왜 수십 년간 정점으로 불리는지 실제 일상 공간에서 활용해 보시면 그 압도적인 효율을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폴딩 휠이 더해지면 그 자전거는 그 즉시 캐리어로 변신합니다. 트라이폴드의 진짜 편리함은 접고 난 후에 시작됩니다. 보통의 접이식 자전거는 접고 나면 10kg가 넘는 쇳덩이를 오로지 팔 힘으로만 들고 옮겨야 하는 고역이 따르죠. 하지만 트라이폴드는 다릅니다. 리얼에게 장착된 작은 폴딩 휠들이 지면에 닿으면서 자전거는 그 즉시 캐리어로 변신합니다. 물론 바퀴가 작기 때문에 노면이 거친 실외에서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 대형마트처럼 바닥이 매끄러운 실내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장 포스트를 손잡이 삼아 가볍게 밀기만 하면 힘 하나 들지 않고 매끄럽게 굴러갑니다. 12kg이라는 무게가 수치상으로는 묵직해 보일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이 롤링 시스템 덕분에 그 무게를 체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쾌적함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마 다시는 자전거를 낑낑대며 들고 다니기 싫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반전이 있는데 바로 주행 안정성입니다. 보통 바퀴가 작으면 조향이 민감하고 주행이 불안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지만 트라이폴드 구조에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휠베이스에 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뒷바퀴를 차체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기 위해 역설적으로 펼쳤을 때는 바퀴가 프레임 양 끝단으로 최대한 멀리 뻗어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체 차체 크기에 비해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게 확보되는데 이는 곧 직진 안정성의 비약적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낮은 무게 중심까지 더해지면 시너지가 확실해집니다. 바퀴 사이의 거리는 먼데 무게 중심은 바닥에 낮게 깔려 있으니 고속주행 시에도 앞뒤 흔들림이 줄어들고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도 차체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작은 바퀴가 불안하다는 편견을 구조적인 설계로 해결한 셈인데 실제로 타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묵직하고 안정적으로 나간다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겁니다. 결국 이런 영리한 구조적 장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결과는 자전거를 탈 때 고민해야 했던 만약의 상황들이 전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일반 자전거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라이딩 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예상보다 체력이 빨리 떨어져 돌아올 길이 막막해진 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그냥 접어서 택시 트렁크에 넣거나 버스에 오르면 그만입니다.
끝까지 타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라이딩의 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물론 실생활에서 이런 구조적 장점들이 얼마나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라이더의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매번 적고 펴는 과정조차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일반적인 자전거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즐기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는데 안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쓸 일이 없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상에 변화가 생겼을 때 언제든 접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 든든한 보험 같은 가능성이야말로 트라이폴드 유저들이 누리는 보이지 않는 특권일 겁니다. 자전거가 내 일상을 침범하는 짐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꺼내 쓰는 완벽한 이동 도구로 기능하는 것. 이것이 수많은 라이더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결국 이 3단 폴딩 구조에 정착하게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를 고를 때 수납을 보시나요? 아니면 주행을 보시나요? 만약 둘 다 포기 못하겠다면 오늘 보여드린 이 영리한 구조가 그 고민의 종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